이걸 보면서 저희 친구들이 쇼킹을 먹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대요. 서운했던 거는 사람들이 문을 안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웬만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요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 절대로 이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프제의 여행 꿀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단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 이 모든 단점들과 불편한 점들은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 여행을 했을 때, 체류가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여행을 했을 때 특히 더 잘 보여지고 느껴지는 장점들과 불편한 점이고요. 제 스스로 호주 사람이 되고 나서 호주에서 산지 17년 정도가 되고 호주 시민으로서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갔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들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고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불편함입니다. 바로 미세먼지예요. 하늘이 회색깔인 게 너무나 큰 단점이에요. 호주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맑아요. 푸른 하늘을 보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일단 냄새가 달라요. 이 공항 그 냄새가 아니라 그냥 이 밖에 나가면서부터 이거 뭔가 좀 다르다. 뭔진 모르겠는데 이 폐가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야 호주 공기가 좋구나. 이 상대적으로 바로 느껴버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적인 걸 떠나서요. 미세먼지와 그리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왜 단점이냐면요. 일단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내가 상상했던 사진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보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걸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요.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스냅 촬영 같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껴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날씨를 아무리 확인해도 오늘 비 안 오고 쨍쨍하다고 했는데 이 회색 하늘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이게 굉장히 이질감이 들면서 이게 뭐지 싶어요.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이 공기와 미세먼지, 회색 하늘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앉을 수 없는 대중교통.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기대를 내려놓은 부분인데 그래도 적응이 안 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서는 내가 앉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재밌는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저희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심야 영화라고 할 수 있죠. 11시 반에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도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우리는 관광객이라 쳐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많지? 한국 사람들도 특히 강남, 홍대 이런 데는 그냥 늦게까지 노는 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11시 40분 정도였거든요. 근데 버스가 만석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 친구들이 쇼킹을 먹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대요. 아니 거의 12시가 다 되는 시각에 버스가 만석이다? 근데 이게 이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버스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봤는데도. 이게 아침 그 다음에 저녁, 밤을 다 불문하고 그냥 대중교통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은 말하면 입 아프죠. 지하철 탔을 때 자리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종착역이나 시장역이 아니면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크게 느껴지냐면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시드니에는 이게 기차라고 하는데 2층이 있고 1층이 있고 또 지하가 있어요. 이게 3층 기차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출퇴근 시간에도 자리에 한 자리쯤은 남아 있어요. 자리를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아니면요 서서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은 내가 타면 무조건 서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상당히 힘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사람이 많은 것에서 오는 세 번째 불편함인데요. 바로 모두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가 상당히 불편하고 좀 괴롭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바쁘게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새치기는 당연하고 특히 이제 지하철에서 타고 내릴 때, 버스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 많이 밀쳐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툭 쳐지고 지나가요. 아니면은 먼저 타려고 밀쳐지고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운했던 거는 사람들이 문을 안 잡아주더래요. 그러니까 나랑 앞에 사람이랑 거리가 한 5발자국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뒤에 따라오는 걸 아는 것 같은데도 문을 안 잡아주더래요. 근데 웬만하면 외국에서는, 하다못해 시드니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뒤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는 게 매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문화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문을 안 잡아주는 게
그래서 본인이 다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전해 듣는데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려는 문화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너가 없게 느껴지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계속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택시가 외국인들한테는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외국에서는요 너무나 보편화되게 쓰여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앱에 있죠. 바로 우버 혹은 뭐 그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디디 이런 건 최근에 많이 나왔죠. 어플 켜서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어플 하나만 켜서 내 주소가 다 입력되어 있고 우버를 부르면은 우버가 와요. 그리고 쉽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일단 우버 앱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우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카카오 택시 같은 게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우버가.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가 히치하이킹처럼 잡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보통 이렇게 잡지, 이게 히치하이킹이 된다는 문화 자체도 잘 모르고요. 외국인들은 설령 그렇게 노력한다고 한들 불안합니다. 내가 이게 잘 잡은 건지 맞는지.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외국어로 설명을 해주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택시도 많이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승객들을. 외국인들이 잘 안 잡힌대요. 내가 어떨 땐 정말 택시를 타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거, 우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스스로도 많이 공감이 돼요. 한국을 갔을 때 저는 택시를 잡을 때 그냥 그 길거리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택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카카오 택시를 쓰는 게 상당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나 택시 좀 잡아줘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이동하는 것의 불편함, 다음 불편함인데요, 구글맵, 애플지도 이런 것들이 사용이 안 되는 게 한국 여행의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뭐 사용이 아예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카카오맵과 네이버 맵을 사용한다. 이게 구글맵이나 애플지도가 한국에선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오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분쟁 국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구글맵과 애플지도가 이 나라에서 잘 안 된다는 것은 이 여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카카오 맵을 깔아주거나 네이버 맵을 알려주고 여기에 언어 선택해서 이제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긴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함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을 좀 신기해하면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다민족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한국에서 지낸다고 할 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신기하게 쳐다보고. 근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전 이걸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줌마들이나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이 자꾸 자기들을 쳐다본다. 밥 먹고 있는데도 쳐다보고, 영어로 대화하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어로 얘기하고 있으면 쳐다보고, 신기하면서 본다는 게 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기할 수는 있으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편견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은 뚫기 힘든 보안과 인증. 이거는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주문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 한국의 배달 문화가 너무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좀 느껴보고 싶은데 뭐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에 여행할 때 그 나라 번호를 진 않잖아요. 특히 내가 3, 4일 있고 일주일 있으면 이심을 끼거나 아니면 데이터만 되는 심카드를 사용하지 전화번호를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화번호를 받더라고 해도 본인 인증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도.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용이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불편해요. 특히 한국이라는 디지털된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새는 다 직접 전화 예약도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전화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 많고요.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 인증. 안 돼요. 상당히 인증하는 게 어렵고, 영화를 예약하려고 해도 뭐든지 다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은 것들 듣고 오잖아요.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뭐 한복 입고 스냅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약을 하려면은 온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 신용카드만 받는데도 너무나 많고, 외국인들은 쉽게 이렇게 예약하고 인증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경험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점인데요, 이거는요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만한 한국 사람들 절대로 이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뭐냐면요, 비건 음식과 할랄 음식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른 외국 나라, 특히 서양 문화에는 비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비건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다양한 음식의 dietary requirements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대표적으로 또 할랄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요 골치가 아파요. 왜냐?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불편하다는 거를 꽤 최근에 느꼈어요. 작년에 한 친구가 비건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국에 갔을 때 비건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호주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한국 가서 비건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거라고 상상 못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한번 무슬림 친구가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내가 무슬림 음식을 생각해야 된다? 할랄 음식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러 가니까 이런 제약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느 한 번은 야 이게 맛집이라고 맛집을 데려갔는데 어머 세상에 비건인 친구가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주방장님한테 이제 직원 통해서 물어봤죠. 혹시 여기 진짜 비건 친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예 없냐 하니까 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소스 이런 것들에도 고기, 육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비건이나 무슬림들 그리고 특히 이제 dietary requirements들이 있는 여행객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거는 상당히 뼈아픈 단점이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비건 음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국이. 그러나 아직도 음식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단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단점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몇몇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여행하기에 메리트가 있는 나라이면은 충분하고요. 이런 단점들을 커버칠 수 있을 만한 많은 장점들이 있는 나라도 확실합니다. 그 장점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여행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느끼는 장점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그리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여행 관련 꿀팁과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